여러분, 연체율이 비상이라 일단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3개월 새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 증가율입니다. 0.0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뭐 0.09%포인트가 늘어났는데 신용대출이 부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0.09%포인트를요. 이게 추세선으로 보고요. 또 지금은 은행만 보잖아요. 제2금융권하고 제3금융권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진짜 신용대출이 부도가 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거를 보시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입니다. 예, 2021년 12월 말에는요 0.29였습니다. 이것이 9월 말에 0.37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12월 말에 3개월 사이에 0.09%가 올라서 0.46으로 연체율이 확 늘어났습니다. 연체율이. 그러니까 3개월 사이 9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에는 0.09%포인트가 올라갔다는 이야기 확실하게 보이시죠? 저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적인 요소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분기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분기말 기준으로 하는데 2016년 9월 말에 2016년입니다. 2016년 9월 말에 0.46%입니다. 0.46%.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예요. 6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신규 연체율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연체율. 일반적으로 은행 것은요. 매 분기마다 매 분기 뭐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매 분기마다 연체가 있는 것은요. 이게 가려냅니다. 채무 조정을 하든지 채무 상각을 통해서 연체 채권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연체율이 지금 지난해 12월에 0.07%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0.04% 여기에 대비하면 0.03%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리하고 상각을 해가는데도 신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연체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가계대출 엄청나잖아요. 그죠? 가계대출이 엄청납니다. 그 가계대출에 비추어 보면 이게 1금융권 은행에서도 연체율이 생기는 거고요. 그 연체율이 시장 전체의 위협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채 폭발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이게 가계부채의 폭발 1868조나 되죠. 작년 말 기준으로. 예, 또 기업부채의 폭발, 이 폭발의 위험,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제가 꼼꼼히 챙기거든요. 다행히 말입니다. 예, 기업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물론 대기업 연체율이지만 대기업 연체율은 예, 12월 말 현재 0.05%입니다. 예, 대기업의 연체율은요. 이게 예, 2022년 3월 말에는 0.26%였거든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0.05%. 대기업이 현찰을 갖고 있던 것을 다 갚는다는 뜻이고요. 예, 0.05%에 비하면 가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중에서도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심각하죠. 0.46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다른 것도 다른 대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신용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 보시는 것처럼 원화대출 전체 연체율은 0.25%입니다. 중소법인의 연체율도 0.36%고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0.26%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5%고요. 대기업은 0.05%. 그런데 가계신용은
유일하게 높습니다. 0.46%. 예, 0.46%라는 숫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가계신용대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은행권이잖아요. 5대 시중은행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외에 이금융권은 어떨까요? 이금융권. 저축은행은 어떨까요? 또 인터넷 은행들은 어떨까요? 여기에다가 대부업은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상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장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대출 연체율입니다. 지난해 말 0.49%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예, 이게 직전 분기에 비해서 0.13% 높아졌습니다.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0.67이고요. 토스뱅크도 0.34입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올라간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표를 한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업 말입니다. 대부업. 대부업 담보대출의 연체율 추이 보세요. 담보대출의 연체율 추이. 작년 12월에 10.2%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대부업까지 간다. 예, 이것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취약계층이라는 이야기인데 10.2%가 된다는 것은 이미 대부업에서는 부채 폭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10.2%니까요. 이게 2022년 1월만 하더라도 4.8%였던 것이 10.2%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2배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니 부채 폭발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와중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와중에 예, 이게 주택가격이 추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그때는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결국 말입니다. 예, 주택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지면 영끌한 사람들 지금까지 내놓는 것도 많은데 임의 경매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연체율은 더 높아지고요. 연체율이 더 높아지면 상상 초월하는 예, 부채 폭발이라는 위험이 저는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업의 담보대출이 이 정도면 여러분 그냥 신용대출은 심각하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대부업이 이렇다고 그러면 저축은행도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부채 폭발의 위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만 있으면 그 단서를 파고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가계대출에 특히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부채 폭발의 위험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